안녕하십니까. 파워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항상 염려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궁극의 식사가 무엇인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일본에서 출간돼서 화제가 된 이 책은 제목부터 특이합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궁극의 식사. 다소 길죠? 우선 저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저자 츠가와 유스케는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직 의사이며 명문대학인 UCLA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의학 정책 및 의학 통계 분석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됐다는 것은 다음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찰 연구 단계입니다. 과일 주스를 많이 먹는 사람을 여러 사람 보았더니 당뇨병 발생이 확실히 늘어나더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관찰 연구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종,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만 나오는 제한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작위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작위 비교 연구는 지역과 인종과 집단과 국가를 초월해서 무작위로 다 실험 대상을 정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가공육을 1일 50g 이상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생이 무려 18%나 증가한다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츠가 유스케 박사는 관찰 연구나 무작위 비교 연구 갖고는 부족하다. 메타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관찰이나 무작위 비교 한두 가지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적어도 10개 내지 20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을 때 과학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가장 신뢰성 있는 것은 메타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 분석으로 증명된 최고의 식품을 보겠습니다. 생선입니다. 과일, 야채, 감자는 제외됩니다. 견과류, 올리브오일, 갈색 탄수화물. 여기서 갈색 탄수화물은 통밀로 만든 빵이나 현미로 만든 밥 또는 호밀, 보리, 귀리로 만든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메타 분석으로 증명된 최악의 식품도 보겠습니다.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해당됩니다. 햄과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 그리고 흰쌀밥, 버터와 같은 포화 지방산 식품입니다.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한 갈색 탄수화물의 효용성을 보겠습니다. 1일 70g 이상 섭취한 경우하고 전혀 먹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 대상은 무려 78만 명 이상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22%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당뇨병 위험률이 11%나 낮아지고 심근경색 동맥경화 발생률이 21%나 낮아졌습니다. 즉 탄수화물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갈색 탄수화물은 좋고 백색 탄수화물, 흰 밀가루 빵이라든가 흰밥 이런 것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메타 분석 결과로 나온 붉은 고기 가공육의 위험성을 보겠습니다. 붉은 고기를 1일 100g 이상, 가공육을 50g 이상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생률이 17% 내지 18%가 상승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성도 상승했죠. 2015년 WHO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가공육은 담배와 같은 발암물질 1그룹, 붉은 고기는 납성분과 같은 발암물질 2그룹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식품입니다. 여러분 빨리 닭고기나 생선으로 바꾸십시오. 메타 분석으로 증명된 식품을 종합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생선 같은 경우는 1일 60g 이상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12%나 낮아졌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1일 50g 이상 섭취했을 때 각기 사망률이 6%, 9%가 낮아졌습니다. 많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일 400g까지는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사망률은 감소했습니다. 안심하고 많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일 주스는 안 됩니다.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치를 높여서 당뇨병 발생이 늘어났습니다. 채소는 삶아 먹어도 되고 데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갈색 탄수화물, 올리브오일, 견과류를 아주 좋은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좋은 식품은 두류, 검은 초콜릿, 커피, 요구르트, 식초, 녹차 등입니다. 나쁜 식품은 마요네즈, 마가린, 아주 나쁜 식품은 붉은 고기, 가공육, 흰 밥과 같은, 흰 빵과 같은 백색 탄수화물, 버터 같은 포화 지방산입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식품이나 좋은 식품, 나쁜 식품, 아주 나쁜 식품, 분류되지 않은 식품은 그동안 연구 결과에 의하면 뚜렷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 없는 보통의 식품입니다. 식품 자체가 성분보다는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하면 식품과 성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당근 예를 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타카로틴 성분만으로는 뇌출혈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성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성분 단위로는 효능이 낮고 오히려 독성이 있을 수가 있다. 식품 자체로 섭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식사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흰색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고 특히 염분 섭취량은 세계 1위죠. 이랬을 때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궁극의 식사는, 즉 식사의 끝판왕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지중해식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통밀빵에 생선, 야채, 올리브오일, 견과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이 5가지만 먹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지중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일 파스타, 현미, 통밀빵, 곡물, 감자나 과일, 땅콩 등 견과, 야채, 올리브오일, 치즈,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몇 번은 생선, 닭고기, 계란, 과자, 디저트를 먹죠. 그리고 몸에 나쁜 붉은 쇠고기, 돼지고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 소량의 와인을 마시죠. 이렇게 지중해식 식사를 했을 때는 암 발생률이 4%나 감소했습니다. 암 사망률은 14%, 뇌졸중, 심근경색은 29%, 당뇨병 위험률은 30%, 유방암 발생률은 무려 57%나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브리핑 최영우입니다.